압도적인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방송입니다. 예, 오늘 들어왔는데 김민서님이라고 오늘 최근에 좀 뵙지 못했던 분 같은데요. 잘생긴 오빠가 아마 좀 전에 저희 앞 시간에 하셨던 기자분 한 분이겠죠. 네,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의 이야기 있었지만 막판에 내일 시장이 조금 쉰다는 것 때문에 장막판의 힘이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주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섹터별로나 종목별로는 상당히 화려한 종목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좀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아주 다양하게 말씀드릴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좀 천천히 시장을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크 바이올레타님, 부장님도 멋있게 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엎드려서 절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 말씀이라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야니아님, 잘생긴 오빠 왔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몸이 아프더라도 목이 터져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는 5.7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고,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상승 출발한 가운데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등의 대형 IT,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나 LG이노텍, 특히 이제 LG이노텍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던 상황인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꾸준하게 괜찮은 모습을 며칠 보였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리포트가 꽤 나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유리기판 관련 쪽도 삼성전기, SKC, LG이노텍 등등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중소형주와 더불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전지 장비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철강, 화학, 타이어, 증권보험, 지주사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 화학은 오늘 일부 종목이 좀 오르긴 했어도 좀 주춤은 했습니다만 어제 워낙 급등을 했습니다. 화학 관련된 이슈는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선과 전력 설비, 자율주행, 화장품 면세점 여행, 그리고 미용기기, 통신장비, 의료 AI 등의 테마군들이 강세였는데요. 코스피는 19일 날 2550포인트까지 하락한 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 27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 무렵은 다소 좀 2700선 아래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만,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호실적 발표 시총 상위 대형주 주도로 일단 코스피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수 전환되면서 지수 반등이 나왔는데, 장중에 차이신 4월 제조업 PMI가 51.4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을 유지했고요. 바닥은 좀 본 것 같다는 분석을 장중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업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제 시크릿컬 업종 관련 쪽으로 다소 좀 쳐다보는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어제 화학 업종들이 세게 간거하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 소비주들도 역시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갔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생성형 AI로 서버형 SSD 판매가 증가됐고 HBM3E 관련된 시제품 공급 소식도 들렸고요. 이 반도체 외에도 금일 특징 업종은 역시 연일 강세 지속됐던 화장품이 오늘도 두드러지게 올라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이 발표하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국 법인들이 조금 턴을 해주니까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죠. 중국의 경기 반등, 그 다음에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일본의 골든위크 때문에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 역시 화장품 섹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화장품과 향수류가 가장 많이 이게 소비를 하는 어떤 그런 상품군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과 자율주행 테마도 SFD 관련된 기대감에 반등했던 테슬라 영향에 상승폭이 일부 확대가 됐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기차 쪽과 관련된 테마가 어디로 가느냐,
이 양극재 소재주 쪽보다는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확산되는 것이 소재주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외됐던 시크릿 업종에 제일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과 그 다음에 업황 개선 중인 업종으로 재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은 금리 상승세와 중동 정세 안정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장중에 보였지만 종가 무렵은 조금 아쉬웠죠. 테슬라의 FSD 국내 도입 기대감에 2차전지 테마주가 일부 강세 출발했지만 이후에 차익 실현 출현되면서 음봉 전환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호실적의 일부 화장품과 미용기기 관련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삐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티 스킨 이런 종목들의 중소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20% 넘는 상승폭으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구리 가격 2년 만에 최고치 경신에 구리 관련주라든지 전선 관련주라든지 전력 설비주도 오늘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JLK 인리병원 체인의 의료 AI 공급 기대감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 시장에서 3거래일 동안 약 1조 6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5월 FOMC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또 상승 전환하면서 환율이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강세였고 최근 낮아진 주가로 인한 저가 매수 유입과 외국인 수급이 강세를 끄는 요인인데 그중에 셀트리온이 역시 미국의 3대 PBM의 진펜트라를 선호 의약품 등재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화학주가 강세였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영업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아모레퍼시픽 호실적 발표는 화장품 업종 순환매 역시 영향 미치는데 오늘 클리오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나왔죠. 8% 넘게 아마 급등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강세였고 특히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 발표로 일단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2차 전지 업종은 테슬라 주가 강세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셀업체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 종목은 약세였는데 뒤이어서 운수장비는 조선방산 차익실현 매물 추세로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약세였는데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가 강세였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빠져서 낮아진 주가로 인한 저가 매수 유입 등이 긍정적으로 수급적으로 작용했고요. 뒤이어서 정보기기 강세였습니다. 그중에 바이오스마트가 자회사 전력기기 모멘텀으로 급등세를 보였고 반면 방송 서비스가 약세였는데 특히 CJENM이 외국인 기관 순매도세로 약세 주도했고 뒤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된 반도체 중소형주 일부와 건설주도 약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던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급등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기대치가 낮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오는, 그러니까 어제 화학주도 마찬가지죠. 어닝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순환매가 되면서 이번 주 이렇게 시크릿 업종 가운데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매크로 지표 하나만 좀 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자료인데요. 현대차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푸른 색깔 같은 경우는 S&P 500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유틸리티의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른색 그 선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지수보다 지금 유틸리티가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회색선은 미국채 10년물 관련된 퍼센테이지 금리인데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우측은 역축으로 보시면 돼요. 위쪽이 퍼센테이지가 2%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우측 측이 5%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색 실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필요로 하는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빠지는 게 맞죠. 높은 금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채 금리가 최근 지난 10월 이후에 다시금 4.5% 레벨을 이렇게 크게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틸리티 업종이 주도 업종인 반도체와의 격차를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고 아주 최근에는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 오히려 전력기기나 이런 유틸리티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강도를 오히려 유틸리티 쪽이 최근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된 이유가 다 아시죠? AI 확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IEA가 24년 전력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22년에서 26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간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한 수혜는 전력기기 업체에 집중됐는데 근데 AI 열풍에 따른 전력 수요의 가파른 증가세는 추가적인 또 전력을
수요를 또 요구하고 있죠. 대규모의 AI 투자 단행하고 있는 아마존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탈렌 에너지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데이터 센터 설립 시에 인근 송전망에서 전력을 받는 것과 다른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떻게 전기를 지금은 확보를 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AI 수혜가 역시 전력기기 업체에서 유틸리티 업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틸리티 업종 자체가 지금 가격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쪽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이게 과연 지난번에 원전 같은 경우도 AI 테마의 확산,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주도 AI 테마의 확산,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던 쪽도 이렇게 AI 테마를 받으면 힘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이 관련된 소비주들 가운데 중국 소비주, 특히 이제 화장품이나 일부 미용기기 쪽이 주가가 괜찮았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골든위크,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최장 10일 동안 쉴 수 있는 일본의 골든위크죠.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C에 따르면 올해 황금 연휴 일본 여행객들은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20.8%로 가장 선호한다고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명동 쪽에 나가시면 일본 분들 많이 보이실 수 있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옆에 DH 현대 이쪽에 백화점을 가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본 분들 많이 보이시기도 합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국제 역에선 예상 이용객 68만 2,600명 중에 한국행이 9만 7,400명으로 14.3%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다음 달 1일부터 내일부터 5일까지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1월 달부터 제주도 쪽에 입도객이 중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들렸는데요. 역시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어테스트가 8일부터 12일 동안 중국인 1,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여행을 이미 예약한 응답자 가운데 한국행을 준비 중인 경우가 31%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 조사 때 21%보다 훨씬 더 급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라 역시 일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인바운드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KB증권의 첫 번째 자료를 좀 보실까요? 보시면은 한국 방문 주요국 관광객 추입니다. 보시면은 노란 색깔이 중국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차례차례로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노란색 중국, 그 위가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대만입니다. 보시면 3월 달에 중국인과 일본인,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일 오른쪽, 이렇게 빨갛게 점선으로 네모 박스 되어 있는 쪽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역시 중국, 일본, 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은 3월 달 들면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를 좀 보여드리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한국 방문하는 일본과 미국의 관광객들인데 위쪽으로 약간 짙은 색깔이 이렇게 일본 쪽이고요. 아래쪽에 약간 옅은 회색 부분을 보는 것이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24년 3월 들면서 일본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인들도 갑자기 급증한다. 그래서 3월 들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과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은 지금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또 카지노 업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 입도객이나 지금 서울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통해서 과거 대비 아직은 회복률이 100%는 아니지만 지출 소비로 본다면 2019년도를 거의 다 회복을 한 지출 소비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 쪽의 상권이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이슈에 좀 따르면 과거에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매우 높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 비중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아직은 극단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 비중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미국 비중이 이걸 메이크업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한국 화장품 수출 중에 미국 향과 중국 향의 비중 비교인데, 자, 보시면은 위쪽 선이 중국이고 아래쪽에 검은색이 미국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이 과거 2021년, 22년도에는 거의 50에서 60% 정도 수출 비중이 중국 쪽으로 화장품이 수출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25%까지 거의 절반 정도 중국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비중을 지금 10% 미만이었던 미국이 이렇게 16.6%로 채워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메이크업 해주고, 그 외에도 동남아 쪽으로도 상당히 좀 메이크업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꾸준한 한국의 인디 화장품 인기, 특히 이제 인디 화장품은 말씀드렸던 기초 베이스 라인입니다. 이쪽에 인기가 있고,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중저가 제품, 그리고 이제 온라인 쪽의 비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 쪽의 온라인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포지션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했을 때 한국 화장품 시장의 회복 또한 예상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 화장품 섹터에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수요 회복을 고려했을 때 로컬 브랜딩의 리스타킹 예상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역시 코스맥스죠. 코스맥스는 중국 기업들의 OEM, ODM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스맥만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수혜 관련된 받기를 어렵게 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비중은 30에서 35% 수준인데, 미국을 포함한 비중국에서 높아지는 한국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동시에 중국 화장품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역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두 종목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유럽이 좋아지면 역시 실리콘2까지도 좋아진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 리포팅을 하고 있죠.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차트도 있겠지만, 그 다음 표를 띄워주시면, 그 다음은 이제 일본 쪽의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본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 점유율인데, 자, 23년 연말 들어가면서 42.7%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40% 이상. 그러니까 일본 내에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 중에 한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합니다. 점유율이 40%니까 아마 1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여러 SK2라든지 시세이도 등등 같은 일본의 로컬 브랜드가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 많지만,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3월에 한국 점유율은 41.4%, 전년비 4.6%포인트 올랐고요. 그 다음에 24년 3월 일본 전체 화장품 수입 금액은 1억 3,313만 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 금액은 5,511만 달러 정도로 전년비 7.1% 더 증가하고 있죠. 지금 한국 화장품 수입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누계 한 올해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 금액도 1억 6,279만 달러로 전년비 14.6%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쪽에 많이 들어간 건 뭘까요? CNC 인터내셔널 등등과 포함된 중소 브랜드들이 지금 일본 쪽에 드럭스토어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면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과 같이 최근에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역시 연결 기준 매출액이 9,114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726억,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순이익도 801억 원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316억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 미국에서 라네즈 신제품을 출시해서 도매 매출도 크게 증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법인 영업 적자도 92억 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적자폭이 예상보다 굉장히 적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중국 소비자의 한국 화장품 수요 회복 때문에 중국 내 아모레퍼시픽의 프로모션 관련된 비용 지출이 또 감소했으니까 판관비나 이런 비용 지출이 감소하면서 이익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쪽이 정말 화장품 수요가 좋아지는 거냐, 이걸 보기 위해서 다음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3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하이난 내 화장품 매출은 41.5% 증가했다는 자료입니다. 하이난 면세 관련된 매출 증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면세 제품 관련해서 44.6%나 증가했는데 전분기 대비요. 근데 이 면세 제품 증가한 게 화장품이 증가한 게 맞냐라고 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화장품 섹터만 놓고 보면 전분기 대비 41.5%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하이난 면세점의 수요 증가와 이 중국 관련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수요가 역시 화장품 쪽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고, 이 가운데 뭐 한국이 얼마나 팔았냐 그걸 봐야 되겠지만, 역시 그래도 화장품 수요가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화장품 섹터라든지 그 외에 뭐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여행사, 그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역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시면 지금 일부 이제 미용기기 종목들이 꽤 올라왔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크레시스 관련된 쪽도 오늘 이제 오늘 미용기기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시장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크레시스는 뭐 PER이 30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가가 좋았고, 그 외에도 APR 뭐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가 다소 좀 있었지만 수급적으로 이걸 극복을 하면서 또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뭐 그 외에도 파마 리서치, 뭐 레이저 옵틱 이런 종목들도 일부 의료기기 쪽도 주가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관련된 소송권, 그러니까 특허 소송권 관련해서 내일 아마 예비 판정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결과를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아마 뭐 특허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특허 관련해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의 전체 매출에 약 10%에 해당하는 미국향 포텐자 관련 물량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 10%에 대해서 로열티가 일부 지급되는, 그러니까 패소가 될 경우입니다. 그 경우인데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주가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패소가 되지 않고 승소를 했다면,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이 뭐 비올칩과 양해 각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양해 각서가 유일하게 있는 회사가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그래서 소송에 지지 않는다면 뭐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뭐 그 외에도 최근에 아바바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바바 회사 관련된 창업자가 리차드 락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레이저 미용기기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거의 스티브 잡스급입니다. 이 관련된 아바바를 지분을 인수했다. 그리고 아바바의 제품을 23년 FDA 승인받은 제품 올해부터 제품 생산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원택이나 뭐 관련된 종목들 역시 주목을 해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은 높고요. 원택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17배, 제이시스 메디칼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이제 파마 리서치도 갑자기 뭐 M&A 이슈가 나왔지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트렌드에서 시장에서 왜 확인되지 않은 M&A 이슈가 계속 나올까? 그만큼 지금 일부 미용기기 쪽은 해외 쪽의 PEF들이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한국 내에 경쟁이 있는 그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뭐 확실하게 뭐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팅은 계속적으로 있는 건 확인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팔아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 종가 무릎앱은 소부장들은 좀 힘이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뭐 1% 중반 정도 여전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역시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갑자기 뭐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이미 잠정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시설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6천억 증가한 11조 3천억 부분입니다. DS 부분이 9조 7천억, 디스플레이가 1조 1천억 정도 수준인데, R&D 비용도 7조 8,200억.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실적도 주목이지만 역시 시설 투자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부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표를 좀 띄워주시면 삼성전자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인데 역시 보시면은 모바일 가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폰이 역시 이제 이 부분에서 반영을 많이 했다 볼 수 있겠고 DS 반도체 부분도 흑자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나 가전 등도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 옅게 보이는 푸른색 이게 이제 작년 1분기고 24년 1분기가 짙은 푸른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진감 대비 있죠. 반도체 부분의 실적 추인데 역시 올해 1분기 들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 동향에 따르면은 1분기 전체로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평가를 했고요. 이건 2010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분석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하지만 최근에 며칠 동안 한 이틀 정도만 본다면 일부 반도체 관련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일부 시크리컬, 그러니까 어제는 화학주,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쪽으로 다소 조금은 수급이 좀 이전되는 모습도 장기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기가레인, TSA, 뭐 한국반도체, 제주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뭐 KC텍 이런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 종목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자료 좀 보여드리면 이게 해외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엄블렐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24년 클라우드 캐펙스 지출인데 이전 전망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실선이 잠깐 보이시나요? 이게 노란색 실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올해 클라우드 캐펙스 지출 관련된 이전 지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점선으로 보이는 게 최근에 다시 수정된 전망치인데 이전의 전망치 대비 전년 대비 26%에서 44% 증가로 클라우드 지출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클라우드 자본 지출 증가율이 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2018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클라우드 캐펙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거의 한 5, 6년 사이에 이 캐펙스 증가율이 가장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클라우드 지출이 상당히 많아지면 IT 쪽은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멜리우스 리서치 쪽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또 $1,000에서 $1,1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이야기 나옵니다. 역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빅 클라우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의 GPU 수요가 역시 향후 몇 년 동안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칩에 대해서 약 20%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역시 올해 말 블랙웰이라는 라인업을 출시하면서 엔비디아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제공하면서 좀 더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섹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오늘 자율주행이 역시 올라왔는데, 이번 주는 역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테슬라가 뭐 많이 팔아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역시 그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일론 머스크가 역시 이제 천재인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어떻게 초점을 바꾸냐에 따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한 30% 정도 올라왔죠. 이게 보시면은 역시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초점을 기존에 테슬라 우리 물량을 잘 만든다. 모델 Y, 모델 3 잘 팔린다. 이게 아니라 초점을 자율주행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논점을 기존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판매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 논점을 자율주행이나 다른 쪽으로 바꾼 거죠. AI 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완전히 바꿨는데 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관련된 출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도 15%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역시 중국 당국이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저가 판정을 내렸고 그 모델은 모델 3와 모델 Y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된 차종에 대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검사 통과 판정을 받은 업체가 비아디, 그 다음에 리오토, 로터스, 그 다음에 호존, 그리고 니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크게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어제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왼쪽,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쪽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이게 중국 말이라서 무슨 말이냐 싶은데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테슬라 차이나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FSD 기능 구매 관련 설명 관련인데 왼쪽에서는 동그랗게 빨갛게 점쳐진 곳이 추 출시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중국어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 이게 곧 출시로 이제 중국어가 바뀌어서 홈페이지에 이제 구매 관련 설명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FSD 기능 구매 관련 설명이 추 출시에서 곧 출시로 변경됐다는 점을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자료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포털업체 바이두와 또 연대를 했죠. 그래서 지도 제작 관련 내비게이션 부분에 대한 협력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인 CATL 회장과도 만났는데 역시 이제 내년 초에 양산될 예정인 테슬라 저가 전기차인 모델 2 관련된 탑재 배터리 관련된 협력을 논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정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이두 쪽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부분인데,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국어라서 저도 중국어로 바로 번역은 안 돼서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테슬라와 바이두의 맵은 천연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차선 수준의 고급 보조 지도를 독점적이고 심층적으로 맞춤화했다라고 평가받는 표입니다. 4월 30일에 테슬라가 지도와 내비게이션 기능 분야에서 바이두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서 첨단 운전 보조 기능을 출시한 데 있어서 주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보도됐는데, 천연자원부 웹사이트가 아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인데요. 바이두 맵스는 지금 최근 자동차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바이두 카 앤 모신 맵 T 버전과 여러 개의 어드밴스드 어소시에이트 관련된 데에서 천연자원부의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승인된 지도 중에 바이두 G2 테크놀로지 관련된 쪽에서 내비게이션을 위해 제출한 GS4634 고급 운전 보도 지도가 두 회사 간에 협력된 완성된 차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바이두 맵스 간의 협력은 독점적이고 심층적으로 맞춤화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인지 협력이 되는가 이 부분을 표시한 것이고, 이게 뭐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그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된 완성차가 어떤 게 있느냐, 맵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다 보니까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최근에 보면 지금 그 2024년 데이터 센터를 위한 캐펙스를 100억 달러 정도 지출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분기에 캐펙스가 27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출 규모가 불가능한 업체는 역시 AI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AI 쪽에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방점을 받으면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적은 상반기까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진행 중인 테슬라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는 오늘 굉장히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와의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시 바이두가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넘어서 추가적인 협력 여부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테슬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실적은 좀 상반기까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가는 긍정적으로 지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당히 조금은 테슬라도 확실히 방점을 찍었죠. 그리고 오늘 해외 쪽의 IB에서도 테슬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조나스인가요? 그 관련된 리포트를 쓴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역시 관련해서 초점을 바꿨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전용기를 타고 중국에 빨리 가서 어떤 걸 했을 때 초점을 바꾼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에 뭐 지금 댓글창 보니까 미용기기 관련해서 변동성이 심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예,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또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보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요.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역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어떤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싼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몇 개 종목은 아마 1분기가 비수기미에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아마 실적이 굉장히 호재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싼 종목 중심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고점을 뚫지 못한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미용기기는 뭐 화장품은 일부 50주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지만 미용기기는 아직까지 신고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좀 이례적으로 타이어 관련주가 꽤 올랐는데 특히 이제 금호 타이어가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 실적도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도 관련된 타이어주가 일부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 또 현대차증권 말고도 하나증권 등등을 포함한 몇 개 다올투자증권도 오늘 금호타이어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금호타이어를 유어 EV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456억 원으로 전년비 167% 증가했고 OPM이 13.9%, 컨센서스 18.3%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망 개선 중인 한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평가했고요. 고인치 중심의 믹스 개선이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 그러니까 인치가 크면은 고급 브랜드겠죠. 그리고 고급 차, 그러니까 되게 큰 차들이 많고 고급 브랜드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인치 중심의 믹스 개선이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또 EV,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도 역시 타이어가 고급으로 더 들어가면서 비싼 차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증설 이후에 생산 안정화로 효율성 증대 준비 중이고 중장기 캐파 확대 검토 중이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표는 금호 타이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데 선 그래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022년 보더라도 거의 BP 순이거든요. OPM이. 근데 24년 1분기 접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14%에 달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원재료 시장 가격 추이거든요. 그게 원재료 가격이 다소 조금은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가 부담 상승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탑티어 그룹들은 대부분 다 이 가격 인상 압박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쪽으로 충분히 원가를 이제 전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 가시화 시에 매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에 중국의 정상화, 베트남 증설 효과 이어지면서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13% 매출액 성장 목표를 갖고 있는데 충분히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현대차증권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시장 가격도 살짝 올라가는데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가격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유통망 조정 중인 국내 이 부분들이 조금 쉬고는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지역의 매출은 이제 성장을 했다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로컬 오이나 주요 전기차 관련된 쪽에 매출 증가됐다는 것이고 유럽과 미국은 딜러 회복과 유통 재고 소진으로 리타이어 그러니까 교환하는 타이어들이 증가했다는 거고 베트남은 증설로 북미 대응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600만 번 그리고 23년은 900만 번 그리고 24년은 1250만 번 생산이 가능해서 캐파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부분의 증설, 거점 확대 등의 중장기적 외형 확대 계획도 공유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증권에서 금호타이어 IR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를 해주는데 캐파 운영 현황을 보시면은 중국 공장과 한국 정강 그 다음에 베트남 공장, 미국 공장 등등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글로벌 생산 능력 증가가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가운데 오른쪽 쯤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글로벌 8개 공장 총 6,200만 본의 타이어 생산 능력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캐파 증설 관련된 장기 비전도 이렇게 공유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주도 원가 개선 그리고 이제 물류비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모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특히는 이제 물류비가 많이 오르면 타이어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물류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안정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관련주입니다.
OLED. 발광 재료 수요량, 그 다음에 2028년까지 연평균 7.9% 성장 전망 분석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OLED 관련된 발광 재료 수요량이 28년까지 연평균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제기됐고요. 시장 조사업체 유비 리서치가 30일 발간한 24년 OLED 발광 재료 보고서를 통해서 OLED 관련된 수요량이 올해 131톤에서 28년 177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A 보급형 제품이 리지드 OLED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리지드 OLED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애플 아이패드를 비롯한 IT 기기에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OLED 탑재된 점도 수요량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OLED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OLED 발광 재료 전체 시장은 24년 24억 달러에서 28년 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한국 패널 업체는 24년 14억 달러에서 28년 15억 달러까지, 그리고 중국 패널 업체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9억 8천만 달러에서 12억 1천만 달러까지 구매액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익 시스템, Y2 솔루션, HP 솔루션, TSA, 윈텍, JMT, 동아일텍, 야스 이런 OLED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 관련해서 루팡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애플의 24년 아이패드 프로에는 업계 최고의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인데, 이게 푸른색은 11.1인치 그리고 12.9인치가 오렌지 색깔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역시 스크린 공급망 컨설팅 업체인 DSCC가 최근 애플이 올해 5월 7일 출시한 그 11인치와 11.9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업계 최고의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DSCC CEO인 로스 영은 애플이 자사의 새로운 태블릿을 위해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OLED 태블릿 패널을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될 수 있죠. LG 디스플레이는 12.9인치의 독점 공급업체이자 11.1인치의 매출 일부도 2월부터 5월까지 OLED 아이패드 매출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이례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리 박화 기술을 갖고 있는 현재 최고의 OLED 패널, 태블릿 패널을 사용해서 높은 밝기, 그리고 더 긴 배터리 수명, 서비스 수명, 이런 초박형 그리고 가벼운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스택 텐덤이죠. 2층 관련해서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기존 OLED 패널보다 더 2배 더 밝고 화면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면적 그 아이패드나 그 다음에 맥북 이런 것들이 OLED가 된다면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 하나가 더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길게 보면 그렇게 되면 OLED 소재 관련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역시 장비주뿐만 아니라 소재주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선익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BOE 쪽에 확정 공시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4월 30일 날. 그래서 이렇게 선익 시스템이 이제 확정됐다. 얼마 전에 이제 가능성이 있고 거의 확정 수준이다라고 한번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 확정됐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같이 나가는 게 이제 아바코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BOE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전력기기가 다소 조금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오늘 윗꼬리로 봐서는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자리는 그래 보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기기가 오늘 좀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인데, 자, 첫 번째 자료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전력기기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보시면은 가운데 이튼이라는 종목이 보이시나요? 이튼. 그런 종목들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전력기기 피어 그룹들인데 밸류에이션 보면 제일 앞쪽에 보십시오.
PER이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PER 밸류에이션이 25배. 글로벌 전력기기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이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PER이 글로벌 평균적으로 25배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튼은 30배가 넘습니다. 31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럼 국내 HD 현대일렉트릭이 만약에 뭐 20배 넘어간다 그러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평균치 대비 그렇게 룸이 많지 않다 그러면 좀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LG 일렉트릭이나 예를 들어서 뭐 효성중공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밸류가 뭐 20배 미만이라면 여전히 키 맞추기를 위해서 좀 더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를 보시면 평균 2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십사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튼 같은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 GE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고 있어서 30배 넘어가는 역시 보이고 있는데, 자, 이 표는 뭐냐면은 역시 그 코코아 쪽입니다.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초콜릿을 사 먹어야 되냐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했지만, 코코아가 역시 지금 빠지기 시작하죠. 코코아가. 이게 그러면 뭐냐? 이 표는 코코아 쪽으로 지금 배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성 자금들이 이 코코아에서 빠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빠져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역시 구리 쪽입니다. 예. 투기성 배팅이 코코아에서 이제 구리로 옮겨 타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이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 서든 쿠퍼라는 회사입니다. 서든 쿠퍼. 이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는 어제 제가 프리포트 맥모란 이 이야기를 어제 드렸었는데, 이튼 이야기도 하면서 이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외 쪽에 관련 주식인데, 역시 금속과 광산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다는 겁니다. 역시 테슬라가 급등하겠지만 알코아, 그 다음에 프리포트 맥모란, 그 다음에 서든 쿠퍼, 이런 쪽으로 역시 금속과 광산 업체들이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 역시 이런 거죠. 중국산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이슈, 그리고 2구 환신 등의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인플레이션 재점화, 그리고 경기 수요에 대한 일부 낙관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역시 금속이나 광산 업체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시크릿 업종 중에 화학 업종들이 급등했다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분위기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BHP가 역시 중국의 앵글로 아메리카의 인수를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알코아도 알루미나를 인수하는 등 업계의 M&A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관련된 채굴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광산업체, 금속업체 이런 쪽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 국내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2030년도에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0년에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치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구리나 비철금속이나 전력이나 전선 이런 쪽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당장 꺾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주가가 꽤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눌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더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준비한 자료는 오늘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 때문에 국제 유가 약세 속에 정유나 LPG가 일부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3프로 앱에 들어오셔서 시내 자료실에서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하루 쉬입니다. 5월 2일 내일 쉬지만 금요일 같은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모레 뵙겠습니다.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